미합 중국의 팀 문화는 실로 근본적인 결함을 내포한 시스템입니다. 한국인 수석 셰프인 최진아 셰프의 이 담대한 선언은 미국 외식 업계를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한마디는 100년 넘게 미국 사회를 지배해온 팀 문화의 구조적인 틀을 파괴하며 미식계 전체에 충격을 안겼다고 전해집니다. 뉴욕타임스, The New York Times와 CNBC 방송을 비롯한 주요 언론 매체들까지 앞다투어 이 사건을 취재하며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단돈 $2에 팁을 받으며 절망에 빠졌던 한 미국 청년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심지어 세계적인 할리우드 배우까지 매료시킨 이 놀라운 감동 실화의 내막은 과연 무엇일까요? 백인 중심의 미국 미식 문화를 근본적으로 뒤흔든 작은 한식 레스토랑 정한의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단 헌터입니다. 현재 미시간주 애나버에서 식당 배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학 과정을 중퇴하고 지난 5년간 요식업계에 종사해온 32세의 미국인입니다. 어린 시절 꿈은 훌륭한 요리사였으나 현실은 배달 가방을 메고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텨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비가 세차게 내리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저는 배달 가방을 등에 맨 채 젖은 거리를 힘겹게 걸었습니다. 손에는 손님이 방금 건네준 $2짜리 지폐 한 장이 쥐어져 있었는데 이것이 그날 제가 받은 유일한 팁이었습니다. 팁이라는 것이 본래 감사의 표시라고들 하지만 저에게는 그저 생존을 위한 냉혹한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어깨는 청은망은 무거웠고 다리는 마치 쇠부티처럼 느껴졌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은 빗물에 번져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손님들은 제가 웃는 모습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얼굴 근육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축축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이대로 평생 식당 배달부로 살아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매일같이 낯선 이의 문 앞에 음식을 내려놓고 문이 열리면 부자연스러운 억지 미소를 짓는 삶. 그것이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오늘도 10집을 방문했지만 팁은 고작 $7에 불과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손님들은 저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저 음식을 가져다주는 로봇 정도로 생각하는 것일까요? 저는 빗속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바로 그때 희미하게 번져 보이는 간판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한 한식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레스토랑 내부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환한 웃음을 지으며 음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따뜻함이 느껴지는 풍경이었습니다. 비에 젖은 제 옷 때문에 몸이 떨려왔습니다. 잠깐 들어가서 따뜻한 음식이라도 먹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남은 돈은 많지 않았지만 이왕 고생한 김에 속이 따뜻해지는 무언가를 먹고 싶었습니다. 다른 곳보다는 나았으면 좋겠네 라는 작은 소망 하나가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중얼거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작은 식당이 제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식당 문을 밀고 들어가자 훈훈한 공기가 저를 포근하게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 맡아보는 신비로운 향기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짭조름하면서도 깊은 맛이 느껴지는 복합적인 향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규모는 작았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벽에는 한글로 쓰인 글귀와 다양한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천장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느긋한 재즈 선율이 마음을 편안하게 이끌었습니다. 몸에 배어있던 경계심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식당 구석자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메뉴판을 들여다보니 불고기, 된장, 갈비 등 모두 낯선 이름들 뿐이라 어떤 음식일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웨이터가 다가왔습니다. 처음 오셨네요. 메뉴 추천해 드릴까요? 친절한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당연히 가장 저렴한 메뉴를 선택했겠지만 왠지 이 사람의 추천을 따르고 싶었습니다. 네, 추천해 주세요. 속을 데워줄 따뜻한 음식이면 좋겠습니다. 웨이터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된장찌개는 어떠신가요? 오늘 같은 날씨에 완벽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주방 쪽에서 한 여성분이 나오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 음식을 나르면서도 손님들과 즐겁게 대화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식당 내부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는데 이는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뜨거운 된장찌개가 상에 올랐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입안에 퍼지는 깊은 감칠맛에 크게 놀랐습니다. 전혀 짜지 않으면서도 담백하고 깊은 풍미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 그릇을 남김없이 깨끗이 비웠습니다. 온몸이 따뜻하게 데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밖의 비는 여전히 계속 내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추위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계산대로 향하며 식당 구석구석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편안하게 대화하며 음식을 즐기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식당 벽에 붙어있던 작은 구인 광고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정안에서 함께할 직원을 찾습니다. 팁 없는 구조, 시급 쉘프 $4 보장.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시급 $13라니. 당시 미국 외식업계 현실에서는 비현실적인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난생 처음으로 일할 곳을 바꿔보고 싶다는 강렬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정말 오랜만이었죠. 배달 일을 시작한 지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대학을 중퇴하고 임시로 시작했던 일이 어느새 제 본업이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에서 요식업에 종사하는 것은 참으로 고달픈 일이었습니다. 특히 배달원들의 상황은 더욱 열악했습니다. 기본 시급은 고작 $3, 휘 3센트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수입은 오로지 손님들이 주는 팁으로 충당해야 했죠. 이것은 현대판 노예제도나 다름없는 구조였습니다. 손님의 기분에 따라 그날의 수입이 결정되고 심지어 월세를 낼 수 있을지 없을지가 판가름 나는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5년 동안 열심히 일했지만 모아둔 돈은 거의 전무했습니다. 치과 치료가 시급했지만 돈이 없어 참고 견뎌야 했죠. 왼쪽 어금니가 욱신거릴 때마다 진통제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의료보험은 꿈조차 꿀 수 없는 사치였습니다. 그날 기분 나쁜 손님을 만나 팁을 전혀 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오는 날도 허다했습니다. 팁을 받지 못하는 날이면 당장 집세를 어떻게 낼지 걱정해야 했습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배달 업무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비를 맞으며 달렸고 몸은 젖고 발은 얼어붙었지만 일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 시스템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손님의 변덕스러운 기분에 의해 수입이 결정되다니요.
한 번은 $40짜리 피자를 정해진 30분 안에 배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팁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손님은 도리어 왜 내가 팁을 줘야 하는데? 라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녕 우리는 어째서 팁을 받아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부조리한 현실은 저를 점차 냉소적인 인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얼굴에 띈 웃음은 그저 붙여놓은 가면과 같았습니다. 실제로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은 비를 맞아가며 배달한 피자에 고작 $1의 팁을 받았습니다. 하필 그날은 치통이 심해 치과에 가야 했지만 돈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진통제만 사서 하루를 견뎌야 했죠. 이렇게 살다가는 컵라면조차 먹지 못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암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배달원의 얼굴은 한 번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음식을 가져다주는 기계적인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한 번은 손님이 제 앞에서 문을 닫고 휙 들어가 버리기도 했습니다. 영수증에 서명만 하고는 고마워요 라는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버려진 듯한 비참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동료들 역시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오늘은 얼마나 벌 수 있을까? 걱정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벌써 3번째 월세를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집주인은 다음 주까지 내지 않으면 당장 나가라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빌릴 돈도 없었는데 그들 역시 저처럼 팁에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끔 부모님께서 걱정스러운 전화를 하셨습니다. 애단, 잘 지내니? 돈은 괜찮니? 저는 괜찮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대학을 그만두고 나간 아들이 이렇게 비참한 처지라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기댈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누구도 저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했습니다. 매일같이 같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언제까지 이럴 건가? 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스마트폰을 보다가 한 채용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SNS에 올라온 정한이라는 한 식당의 구인글이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눈을 의심했습니다. 팁 없는 구조, 시급 $14 보장. 미국 식당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댓글들을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정말로 팁 없이 $14를 주나요? 네, 저 정말이에요. 2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믿기 어려웠습니다. 혹시 장난 광고가 아닐까 의심했지만 댓글들을 통해 실제로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식당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주소를 확인해보니 제가 어제 우연히 들렀던 바로 그 정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면접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친절한 목소리의 직원은 다음 날 오전 10시에 방문하라고 안내했습니다. 면접 약속을 잡은 저는 도전해볼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잃을 것도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깨끗하게 다림질한 셔츠를 입고 정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런 좋은 일이 과연 내게 일어날까 싶었죠. 세상은 저에게 그리 관대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줄기 희망을 품고 식당 문 앞에 섰습니다. 면접 당일 저는 일찍 일어나 오랜만에 셔츠를 다림질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어색한 표정이 비쳤습니다. 언제부터 미소 짓는 연습을 해야 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봤지만
부자연스러운 표정만 나왔습니다. 자연스러운 미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됐어. 그냥 가자. 중얼거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정한 식당은 전날보다 더 환해 보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내부로 따스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식당 문 앞에 도착해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심호흡을 크게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구수한 된장찌개의 향기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아침부터 손님들로 북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직원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다른 식당과는 무언가 달랐습니다. 모두가 진심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억지로 지은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식당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광경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활기차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 역시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매우 따뜻했습니다. 주방 쪽에서 한 여성이 걸어 나왔습니다. 단정하면서도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에단 헌터 씨시죠? 저는 최진아입니다. 정한의 오너 셰프예요. 제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보통 면접관들은 지원자의 이름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최진아 셰프는 친절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를 하는 순간 따뜻한 온기가 전달되었습니다. 어제 저희 식당에 오셨다고 들었어요. 된장찌개는 맛있게 드셨나요? 제가 방문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네, 정말 맛있었습니다. 솔직한 대답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주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직원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두 진지하게 일하면서도 서로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최진아 셰프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식당은 조금 특별합니다. 저희는 팁을 받지 않아요. 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직원들 급여를 맞춰주시는 건가요? 최진아 셰프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기본을 제공합니다. 그것이 돈이든 존중이든. 듣기 좋은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결국은 다 말뿐이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표정을 읽기라도 한 듯 최진아 셰프가 말했습니다. 의심스러운 표정이시네요. 당연합니다. 미국 시스템에서는 상상도 못할 테니까요. 저는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신가요? 다른 식당들은 모두 팁으로 운영되는데. 최진아 셰프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행복해야 손님들도 행복해져요. 그것이 저희의 비결이죠. 그러면서 주방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음식에 정성을 담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 음식의 철학입니다. 최진아 셰프는 설명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손님들에게는 정성껏 만든 음식을 대접하고 직원들에게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것이 제 경영 철학입니다. 저는 무감각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귀로 들리는 말보다는 눈으로 보는 현실을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최진아 셰프는 주방을 둘러보게 했습니다. 된장을 직접 담그는 과정, 김치를 만드는 방법 등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음식이 처음부터 끝까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모든 직원이 조리 중간에 음식을 맛보면서 간을 확인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맛이 없으면 내지 않습니다. 그것이 저희의 원칙이에요. 이러한 요리 철학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보통 식당에서는 시간에 쫓겨 음식의 질을 따질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면접이 끝나고 최진아 셰프가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일할 수 있나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요. 사실 저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월세도 밀려 있었고 다른 일자리 제한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진아 셰프는 미소 지으며 주방 유니폼을 건넸습니다. 환영합니다, 에단. 저는 유니폼을 받아들었습니다. 속으로는 또 뻔한 말을 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일단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시급 14달러라는 조건은 정말 매력적이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최진아 셰프는 마지막으로 질문했습니다. 혹시 에단 씨, 한국 음식에 관심이 있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잘 모릅니다. 어제 처음 먹어봤어요. 최진아 셰프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곧 좋아하게 될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손에 들린 유니폼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좀 달랐으면 좋겠다 라는 작은 희망이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정안에서 일하기 시작한 첫 주는 정말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주방 업무부터 손님 응대까지 배워야 할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한국 음식 이름을 외우는 일이었습니다. 비빔밥, 된장찌개, 갈비. 발음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최진아 셰프는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된장은 우리 음식의 혼입니다. 집집마다 맛이 다르죠. 셰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다른 일자리와 마찬가지로 열심히 일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방에서는 모두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레시피를 배우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셰프는 가는 눈대중으로 맛은 혀끝으로 라고 강조했습니다. 정확한 계량이 아니라 감각으로 요리하는 방식이 저에게는 낯설었습니다. 된장 한 숟가락 반. 반이 얼마죠? 이 정도. 최진아 셰프는 웃으며 제 손을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느낌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 만든 된장찌개는 너무 짰습니다. 실망했지만 최진아 셰프는 저를 격려했습니다. 괜찮아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반응은 저에게 낯설었습니다. 이전 식당에서는 실수하면 곧바로 꾸중을 들었거든요. 첫 주 금요일 저녁, 식당이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주문이 물밀듯이 밀려들었고 저는 당황했습니다. 손에 식은땀이 흘렀고 실수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때 최진아 셰프가 제 옆에 다가와 말했습니다. 천천히 해요. 빨리 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른 식당에서는 늘 빨리빨리만 외쳤거든요. 셰프의 말에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하나씩 차분하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놀랍게도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마감 청소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최진아 셰프가 모든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자, 다 같이 밥 먹어요. 주방에서 남은 재료로 직원 식사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함께 둘러앉아 먹는 식사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이런 경험도 처음이었습니다. 다른 식당에서는 직원들이 남은 음식을 몰래 먹거나 아예 식사가 제공되지 않았으니까요. 2주차부터는 조금씩 환경에 적응해 갔습니다. 한국 음식의 맛과 향에 익숙해졌습니다. 특히 된장찌개를 만드는 법을 배우는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콩을 삶아 메주를 만들고 그것으로 된장을 담그는 과정이 신기했습니다. 최진아 셰프는 항상 강조했습니다. 마음을 담으세요. 음식은 마음입니다.
처음에는 우스갯소리처럼 생각했지만 점차 그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평일 오후 한 남자 손님이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식당이 한산할 때였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강렬한 외국인이었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던 저는 그저 평범한 손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유명한 배우 아니야? 매즈 미켈슨 맞잖아. 저는 영화에 관심이 없어서 몰랐지만 그는 정말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라고 했습니다. 한니발 시리즈의 주연 배우였습니다. 상당한 유명 인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메뉴판을 보더니 웨이터에게 물었습니다. 삼겹살 준비됐나요? 이 집 아니면 안 돼요. 이미 이 식당에 방문한 적이 있는 듯 했습니다. 최진아 셰프가 직접 그의 테이블로 갔고 반가운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매주 미켈슨은 혼자 와서 삼겹살을 주문했습니다. 보통 삼겹살은 여러 명이 함께 먹는 메뉴인데 말이죠. 저는 주방에서 그를 힐끔힐끔 바라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매주는 젓가락을 매우 능숙하게 사용했습니다. 고기를 굽고 쌈을 싸서 먹는 모습이 마치 한국 사람 같았습니다. 솜씨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최진아 셰프가 저를 불렀습니다. 에단, 된장찌개 좀 만들어 줄래요? 매저 씨가 매번 찾는 메뉴입니다. 긴장되었지만 배운 대로 정성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두부, 감자, 파. 한국식 조리법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최진아 셰프가 맛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좋아요. 이제 제대로 맛이 나네요. 칭찬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매주 미켈슨이 된장찌개를 맛보는 순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를 바라보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그 순간 왠지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으로 누군가를 행복하게 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매주 미켈슨은 그 후로도 정한 레스토랑을 자주 방문했습니다. 거의 일주일에 6일이나 찾아왔습니다. 식당의 모든 직원들이 매주를 알아보게 되었고 마치 가족처럼 친근하게 대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매즈가 한국 음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메뉴판의 모든 음식을 하나씩 시도해보는 중이었습니다. 김치찌개부터 비빔밥, 갈비까지 안 먹어본 음식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매즈가 김치 담그는 법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최진아 셰프는 기꺼이 알려주었고 저도 옆에서 함께 배웠습니다. 배추를 소금에 절이고 고춧가루와 양념을 버무리는 과정이 신기했습니다. 매즈는 메모까지 하면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먹던 김치가 그리웠어요. 집에서도 직접 만들어 먹고 싶어요. 한국에 살았던 적이 있다는 매즈의 말에 놀랐습니다. 영화 촬영으로 6개월 정도 체류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 음식의 매력에 흠뻑 빠졌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식당 오픈 1시간 전에 매즈가 찾아왔습니다. 문이 닫혀 있자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서려는 매즈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직 오픈 전이지만 들어오셔도 됩니다. 매즈는 기뻐하며 들어왔습니다. 고마워요. 오늘은 일찍 촬영이 끝나서 바로 왔어요. 주방은 준비가 한창인 상황이었습니다. 채소를 다듬고 육수를 끓이고 밑반찬을 만드느라 분주했습니다. 매즈는 주방을 둘러보더니 물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할리우드 배우가 주방 일을 돕겠다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매즈는 정말 진지했습니다. 최진아 셰프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야채 좀 씻어 주실래요?
놀랍게도 매주는 앞치마를 두르고 야채를 씻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유명 배우가 주방에서 일하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매주는 야채를 씻고 난 후에는 자발적으로 식당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만류하자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일 좋아해요. 촬영장보다 훨씬 평화롭습니다. 매주의 겸손한 태도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준비가 끝나고 식당이 오픈했습니다. 매주는 첫 손님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에단이 만든 된장찌개로 주세요. 제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정성껏 된장찌개를 만들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요리했습니다. 매주는 한 숟가락 맛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에단, 정말 맛있어요. 한국에서 먹던 그 맛이에요. 이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을 진심으로 좋아해 준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열심히 요리를 배웠습니다. 최진아 셰프에게 한국 음식의 비법을 하나하나 물어보았습니다. 장의 숙성 과정, 고추장의 매콤함을 조절하는 법.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습니다. 최진아 셰프는 기꺼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에단은 배우려는 의지가 강해요. 훌륭한 요리사가 될 겁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정한의 진정한 일원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더 이상 단순히 돈을 벌러 오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일하고 싶은 곳, 배우고 싶은 곳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변한 것은 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손님을 그저 팁을 주는 대상으로만 바라봤는데 이제는 제 음식을 맛보는 소중한 사람들로 보게 되었습니다. 매주가 또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이번에는 친구들을 데리고 왔더군요. 모두 외국인이었습니다. 매주가 저를 친구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제가 말했던 셰프예요. 에단의 된장찌개는 정말 환상적입니다.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큰 자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길에 매주가 저를 불렀습니다. 에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긴장했지만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당신이 만든 된장찌개, 정말 그리웠어요. 매주의 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영화 촬영 때문에 전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음식은 처음이에요. 그 말을 듣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이 그렇게 특별하다고요? 매주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음식에는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담깁니다. 당신의 음식에서는 진심이 느껴져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마음속에 작은 불꽃 하나가 피어났습니다. 그것은 자부심이라는 감정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일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내가 만든 된장찌개를 저 유명 배우가 기다리고 있다니, 이런 생각을 하니 웃음이 나왔습니다. 달라진 것은 환경이 아니라 제 마음이었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을 강타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확진자 수가 급증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는 텅 비었고 마스크를 쓴 사람들만 가만히 보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집에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식당들은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미시간주 전체가 록다운에 들어간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필수 업종이 아닌 가게들은 모두 영업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정한 레스토랑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손님이 뚝 끊겼기 때문입니다. 저는 또다시 일자리를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이제 막 안정을 찾았는데 또다시 불안한 상황이 찾아온 것입니다.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월세를 어떻게 낼지, 식료품은 어떻게 살지,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최진아 셰프는 달랐습니다. 직원들을 모아놓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방법을 찾을 거예요. 셰프의 눈빛에서 강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우리 모두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직원들의 얼굴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식당 운영 방식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테이크아웃 중심으로 전환하고 온라인 주문 시스템도 도입했습니다. 저는 이전의 배달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배달 시스템을 관리하겠습니다. 최진아 셰프는 반가워했습니다. 정말이요? 그럼 애단이 담당해 줄 수 있겠어요? 저는 처음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를 믿고 일을 맡겼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밀키트 개발에도 참여했습니다. 집에서도 한국 음식을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된장찌개 밀키트, 비빔밥 밀키트, 포장 방법부터 조리법 설명까지 세심하게 준비했습니다. 최진아 셰프는 항상 강조했습니다. 우리 음식의 맛과 정성을 그대로 전달해야 합니다. 모두가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원래 같았으면 불평했을 상황이지만 이상하게도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식당을 살리기 위해 한마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밀키트는 예상보다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집에 머무는 사람들이 새로운 음식을 시도해보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된장찌개 밀키트는 인기 메뉴였습니다. 온라인 후기들도 좋았습니다. 정한의 된장찌개 밀키트 정말 맛있어요. 집에서도 한국 음식을 즐길 수 있다니 행복합니다. 이런 반응을 보니 더 열심히 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최진아 셰프는 직원들의 건강도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제대로 쉬세요. 번아웃되면 안 됩니다. 교대로 휴식 시간을 가졌고 식사도 함께 했습니다. 어느 날 매주 미켈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식당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어요. 도울 방법이 있을까요? 최진아 셰프는 감동했습니다. 그냥 저희 식당 소식을 SNS에 올려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매주 미켈슨이 자신의 SNS에 정한 식당을 소개한 것입니다. 애나버에 방문하신다면 정한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사진과 함께 올린 이 글이 엄청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매주의 팔로워들이 댓글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매주가 추천하면 믿을 수 있어요. 애나버에 갈 일이 생기면 꼭 방문할게요.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하루에 100개가 넘는 밀키트 주문이 쇄도했습니다. 준비가 부족했지만 모두가 힘을 합쳐 대응했습니다. SNS에는 매주가 우리 식당을 응원하는 글을 계속 올렸습니다. 힘든 시기지만 이런 진심 어린 음식점이 살아남아야 합니다. 매주의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주문이 너무 많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기뻤습니다. 식당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최진아 셰프는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이런 말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전 직장에서는 직원들의 노력과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거든요.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었지만 정한은 굳건히 버텨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지역신문에서도 우리 식당을 소개했습니다. 팬데믹 속에서도 직원들을 지키는 식당. 한국 음식과 문화가 많은 미국인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돈을 벌기 위해 일했다면 이제는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일했습니다. 식당이, 동료들이, 그리고 한국 음식이 저에게 소중해졌습니다. 2021년 여름, 팬데믹이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사람들이 다시 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당들이 다시 문을 열기 시작했고, 정안도 드디어 정상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걱정도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예전처럼 돌아올까? 밀키트에 익숙해진 손님들이 다시 식당을 찾을까? 하지만 이는 기우였습니다. 재오픈 첫날, 식당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오픈 1시간 전부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최진아 셰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믿을 수 없네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매즈 미켈슨은 맨 앞에서 있었습니다. 축하해요. 드디어 돌아왔네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많은 손님들이 기다려왔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밀키트는 좋았지만 역시 식당에서 먹는 맛이 최고예요. 주방은 다시 활기를 띠었습니다. 된장찌개, 갈비, 비빔밥. 주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테이블이 꽉 찼습니다. 저는 이제 주방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한국 요리의 기본을 제대로 익힌 덕분이었습니다. 최진아 셰프가 저를 불러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에단, 부셰프로 일해 볼래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배달부였던 제가 한식당의 부셰프라니. 정말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최진아 셰프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에단은 이미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요. 음식에 대한 에단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저 부셰프가 됐어요. 어머니의 진심, 어린 축하 인사에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성취를 이룬 것 같았습니다. 식당은 날이 갈수록 더욱 번창했습니다. SNS에서 입소문이 퍼져 관광객들까지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다른 도시에서 정안을 경험하기 위해 일부러 오는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 기자가 방문해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팁 없이도 최고의 서비스와 음식을 만들어낸 식당. CNN에서도 우리 식당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한국인 셰프가 바꾸는 미국의 외식 문화. 최진아 셰프의 경영 철학과 우리 식당의 성공 사례가 상세히 소개되었습니다. 정안은 연매출 24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작은 한식당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경이로운 성과였습니다. 무엇보다 직원들 모두가 안정적인 수입과 함께 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진아 셰프에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요리 기술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방식, 일에 대한 태도까지 모두 배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감 청소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최진아 셰프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에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싶었죠. 한국에 분점을 낼 계획이에요. 에단이 함께 가서 도와줬으면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요? 한국에요? 최진아 셰프가 미소 지었습니다. 네, 에단은 이제 우리 팀의 중요한 일원이에요. 여기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평생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필요한 사람, 중요한 사람. 배달부 시절에는 상상도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최진아 셰프는 제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에단이 우리 식당을 지켜줬잖아요. 우리가 고마워해야죠. 한국에 가게 된다는 생각에 설렜습니다. 한국 음식을 만들면서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였으니까요. 그곳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커졌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2년 전, 비 내리던 밤에 우연히 들어갔던 그 작은 식당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자부심 가득한 요리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음식을 만드는 사람. 제 손끝에서 탄생하는 요리가 누군가에게 위로와 행복이 된다는 사실.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이 있을까요? 오늘도 정아는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이제는 충분히 익숙해진 일상입니다. 새로운 직원들을 가르치는 역할도 제게 맡겨졌습니다. 천천히 저어야 해요. 그래야 맛이 골고루 퍼집니다. 제가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배달부였던 제가 요리를 가르치다니. 식당은 여전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예약 없이는 자리를 구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점심시간이 시작되자 익숙한 얼굴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매즈 미켈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외국인 관광객들과 함께였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 같았습니다. 매즈가 그들에게 열심히 설명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곳의 삼겹살은 세계 최고예요.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외국인들이 삼겹살을 맛보며 놀란 표정을 짓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번지는 미소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2년 전 제가 처음 한국 음식을 맛봤을 때와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주방으로 돌아가 된장찌개를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눈을 감고도 만들 수 있을 만큼 익숙해졌습니다. 구수한 향이 주방 가득 퍼졌습니다. 그 향기가 제게는 이제 고향 냄새와 같았습니다. 한국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그곳이 그리웠습니다. 곧 직접 가게 될 거라는 생각에 설렜습니다. 매즈가 주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에단, 오늘도 바쁘네요.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덕분에 너무 바빠요. 이제 좀 쉬고 싶을 정도예요. 농담이었지만 매즈는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이렇게 매일매일.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전에 배달부로 일할 때는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시급 $3.93. 팁에 의존하는 삶.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전혀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행복합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최진아 셰프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에단, 매주 테이블에 특별 메뉴 좀 보내줄래요? 제가 개발한 새로운 메뉴였습니다. 한국의 된장과 미국의 치즈를 결합한 독특한 요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최진아 셰프도 의아해했지만 맛을 본 후에는 감탄했습니다. 에단, 이거 정말 독특하면서도 맛있네요. 메뉴에 넣어요. 그렇게 치즈 된장 파스타가 정한의 시그니처 메뉴가 되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맛이 어우러진 퓨전 요리였습니다. 조심스럽게 플레이팅하여 직접 테이블로 가져갔습니다. 매즈와 손님들이 놀란 표정으로 음식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뭔가요? 자신감 있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새로 개발한 메뉴예요. 한국과 미국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이 맛을 본 순간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와, 정말 맛있어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뿌듯한 마음으로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문 너머로 즐겁게 식사하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는 교차로였습니다. 한국의 맛과 정신이 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공간이었죠. 최진아 셰프가 제 옆에 와서 함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에단, 우리가 단순히 음식만 파는 게 아니라는 거 알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는 문화를 나누고 있어요. 팁 대신 진심을 주는 곳이죠. 최진아 셰프가 미소 지었습니다. 정확해요. 바로 그거예요. 퇴근 시간이 되어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오늘도 보람찬 하루였습니다. 다음 주면 저는 한국으로 떠나는 비행기를 타게 될 것입니다. 서울에 정한 분점을 열기 위한 여정의 시작입니다. 기대와 설렘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식당을 나서려는데 매즈가 다가왔습니다. 에단, 당신 덕분에 오늘도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곳은 제게 두 번째 고향 같아요. 매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껴요. 여기서 한국의 마음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이제 저는 한국에 가서 미국의 마음을 전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화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라는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2년 전, 비 내리던 밤에 우연히 발걸음을 옮긴 이 작은 식당. 그곳에서 저는 인생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팁 문화에 지쳐있던 저를 변화시킨 것은 한국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람을 먼저 생각한 한국인의 깊은 철학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K감동이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화려한 공연이나 드라마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마음을 나누는 작은 진심. 이것이 정 안에서 일하며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이제 저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 음식을 만드는 셰프입니다. 그리고 곧 한국으로 떠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것입니다. 최진아 셰프와 함께 서울의 정한 분점을 열기 위해서요. 이런 기회를 가진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 누가 알았을까요? 비 내리던 밤, 손에 쥔 $2 팁을 바라보던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별이 유달리 빛나는 밤하늘 아래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진심은 언어와 국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한국의 정과 음식 문화가 제게 준 소중한 선물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물가 폭등으로 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서서 대국민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대형 마트에는 1인당 1개만 구매 가능이라는 제한 문구가 붙었고 일부 상점 앞에서는 오픈런, 오픈런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는 한국 제품 암거래가 성행하기 시작했으며 $300만 거금을 주고 한국 제품을 밀수하다 적발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하며 전국이 발칵 뒤집힌 상황입니다. 미국의 거대 도시들이 한국의 작은 물건 하나에 목숨을 걸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이린 벨입니다. 조지아주의 작은 마을에서 릴리 베이커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불의의 사고로 잃고 10살 딸 릴리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전부는 릴리와 이 작은 빵집입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이른 아침부터 반죽을 치대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비치는 햇살이 빵 반죽 위에 내려앉자 희망이 가득한 하루가 시작된다고 느꼈습니다. 릴리 베이커리는 제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시작했던 소중한 꿈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후 이 작은 가게는 제게 단순한 생계 수단을 넘어 삶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버터를 만들어요. 10살 릴리가 앞치마를 두르며 물었습니다. 딸의 이름을 딴 이 베이커리는 우리 두 사람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릴리의 맑은 눈동자를 보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요, 오늘도 우리 시그니처 메뉴를 만들어야지. 저는 정성스럽게 달걀을 깨뜨렸습니다. 저희 버터롤과 크림파이에는 특별한 비결이 있었는데 바로 신선한 달걀 노른자가 만들어내는 고소한 풍미였습니다. 손님들은 제 빵을 엄마의 손맛이 느껴진다고 칭찬했습니다. 도넛은 제가 설탕 뿌릴게요. 릴리가 씩씩하게 외쳤습니다. 자그마한 손으로 도넛 위에 슈가 파우더를 뿌리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릴리는 학교에 가기 전 항상 저를 도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빵을 진열하고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오전 7시, 문을 열자 첫 손님 마이클이 들어왔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들르는 그는 이제 가족 같은 단골이 되었습니다. 아이린, 오늘도 버터롤은 완벽하네. 이거 먹으면 하루가 달라진다니까. 고마워요, 마이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가 나간 후 캐롤 부인이 지팡이를 짚고 들어오셨습니다. 일주일에 3번은 꼭 오시는 분이었습니다. 아이린, 오늘 크림파이 준비됐니? 물론이죠, 캐롤 부인. 방금 오븐에서 꺼냈답니다. 부인은 빵 한 조각을 드시더니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그 표정만으로도 제 하루가 빛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작은 행복을 매일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뉴스에서 자주 들리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한 달걀 수급 문제였습니다. 별일 아닐 거라 생각했는데 그날 마트에 갔을 때 저는 처음으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달걀 코너가 텅 비어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만 달걀은 한 고객당 한 팩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마트 직원의 말에 놀라 가격표를 확인했습니다. 달걀 한 판에 $30. 믿기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6였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 가격으로는 빵을 만들어도 남는 게 없을 텐데. 그날 밤 저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이 다가올수록 불안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달걀 없이는 빵을 만들 수 없는데 이대로라면 제 작은 베이커리는 어떻게 될까요? 달걀값은 매일 치솟았습니다. 마트 선반은 텅 비었고 남아있는 몇 개의 달걀 앞에는 한 고객당 한 팩 제한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한 알에 거의 $1, 한 판에 $30가 넘는 가격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달걀값 문제를 언급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달걀값을 손 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되돌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말할 정도라니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베이커리에서 달걀은 빵의 영혼과도 같은 존재인데 이렇게 가격이 오르면 가게 운영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린, 크림파이 가격이 올랐네. 캐롤 부인이 가격표를 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달걀값이 너무 올라서 어쩔 수 없었어요. 부인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날부터 부인의 방문이 뜸해졌습니다. 마이클도 더 이상 매일 오지 않았고 한 주가 지나자 매출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엄마, 왜 손님들이 안 와요? 릴리가 텅 빈 가게를 보며 물었습니다.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달걀이 없으면 빵을 만들 수 없고 빵이 없으면 베이커리를 운영할 수 없다는 이 냉혹한 현실을 릴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그런 거야. 곧 좋아질 거야. 릴리의 눈을 마주보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계속된다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날 저녁, 빵집 문을 닫고 계산대 앞에 앉아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릴리가 학교에서 그린 그림을 들고 왔습니다. 그림 속에는 우리 베이커리와 활짝 웃고 있는 릴리와 제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나중에 크면 저도 엄마랑 같이 빵 만들 거예요.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릴리에게 이 가게는 단순한 빵집이 아니라 미래의 꿈이자 희망이었으니까요. 저는 릴리를 꼭 안아주며 다짐했습니다. 엄마가 꼭 방법을 찾아볼게.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지역 식자재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터에게 전화했습니다. 터는 오랫동안 우리 가게에 재료를 공급해온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터, 달걀 없이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요. 혹시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중국에서 수입되는 달걀이 있긴 해. 가격이 미국산의 절반도 안 돼. 품질은? 글쎄, 그건 직접 확인해 봐야 할 거야. 저는 망설였습니다. 중국산 달걀로 제 빵의 맛을 지킬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죠.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일단 주문해 볼게요. 이틀 후 중국산 달걀이 도착했습니다. 첫인상부터 좋지 않았습니다. 껍질이 너무 얇아 쉽게 깨졌고 상자를 열자마자 비린내가 확 풍겼습니다. 노른자는 탁하고 색이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었기에 용기를 내어 반죽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괜찮을까? 의심이 들었지만 저는 그 달걀로 빵을 구웠습니다. 빵이 구워지는 동안 가게에 퍼지는 향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릴리가 코를 찡그렸습니다. 엄마, 이상한 냄새가 나요. 첫 번째 중국산 달걀로 만든 빵이 오븐에서 나왔을 때 저는 바로 알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요. 색은 평소처럼 황금빛이었지만 냄새가 달랐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놓지 않고 먼저 맛을 보았습니다. 어떤 맛이지? 한 입 베어 물자마자 후회했습니다. 입안에 퍼지는 비릿한 맛과 텁텁한 느낌이 가득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밀가루와 버터를 사용해도 달걀의 품질이 떨어지면 빵 전체의 맛이 망가진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날 아침 용기를 내어 그 빵들을 진열대에 올렸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마이클이 첫 손님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린, 오늘도 버터롤 2개 부탁해. 저는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마이클, 오늘 빵은 조금 달라요. 중국에서 수입한 달걀로 만들었거든요. 마이클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내 솜씨면 어떤 재료로도 맛있게 만들 수 있잖아. 그의 믿음에 감사했지만 그가 빵을 한 입 베어 물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애써 웃으려 했지만 저는 알아챘습니다. 좀 다르네. 하지만 괜찮아. 커피와 함께라면 충분히 먹을만해. 하지만 그는 평소와 달리 버터롤을 다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마이클은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캐롤 부인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크림파이를 한 입 먹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죠. 아이린, 이건 전에 먹던 내 빵이 아니잖아. 뭔가 이상한데. 부인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10년 넘게 지켜온 제 빵의 맛. 남편과 함께 일궈온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죄송해요. 부인, 달걀 때문에. 캐롤 부인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크림파이를 남기고 가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캐롤 부인도 가게에 오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의 반응은 모두 비슷했습니다. 예의상 미소를 지으며 빵을 먹었지만 대부분 다 먹지 못했고 다시 오지 않았죠. 일주일이 지나자 가게는 텅 비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은 릴리의 반응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릴리에게 평소처럼 빵 한 조각을 건넸는데 아이는 한 입 먹고 뱉어버렸습니다. 엄마, 이거 이상한 맛이 나요. 아픈 건가요? 릴리의 순수한 질문에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빵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로서 실패한 느낌이었습니다. 아니, 릴리야. 엄마가 새로운 달걀을 써서 그래. 괜찮아. 먹지 않아도 돼. 그날 밤 저는 남은 중국산 달걀로 만든 빵을 모두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한푼이 아쉬운 상황이었지만 이런 품질의 빵으로는 가게를 계속할 수 없다고 느꼈거든요. 계산대 앞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는데 릴리가 다가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빵집 못하는 거예요? 아이의 맑은 눈을 보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현실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이대로라면 한 달도 버티기 힘들 것입니다. 엄마가 방법을 찾아볼게, 릴리야. 약속할게. 그렇게 말했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달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해결책은 없어 보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터, 중국산 달걀로는 안 돼요. 너무 품질이 떨어져서 빵을 만들 수가 없어요. 전화 너머로 터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아이린. 다른 베이커리들도 다 똑같은 반응이야. 하지만 지금으로선 다른 방법이 없어.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가게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대로 내 꿈도 우리 가게도 끝나는 걸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릴리가 제 말을 들었는지 조용히 다가와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엄마, 우리 빵집이 제일 맛있어요. 꼭 다시 맛있는 빵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아이의 믿음에 눈물이 났지만 용기를 내어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포기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한 주가 지나고 가게는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빵을 굽지만 찾는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중국산 달걀로 만든 빵에 소문이 퍼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또 한 번 텅 빈 진열대를 바라보며 시름에 잠겨 있을 때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터가 들어왔습니다. 아이린, 좋은 소식이 있어. 터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보는 희망찬 표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터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뉴스 봤어? 한국에서 달걀이 수입된대. 조류 인플루엔자 여파로 미국 달걀 가격이 폭등하자 한국 정부가 수출을 허가했다더군. 한국? 거기서 달걀이 온다고? 저는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알고 있었지만 달걀을 수출할 만큼 농업이 발달했다는 사실은 몰랐거든요. 그래, 뉴스에서 봤어. 충남 아산이라는 곳에서 생산한 달걀 33만 개가 조지아주로 수입됐대. 이게 첫 수출이라더군. 더는 신문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확실히 한국의 달걀 공장 사진과 함께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품질이 어떨지 모르지만 중국산보다는 확실히 낫다고 하더라고. 한국은 식품 안전 기준이 꽤 높은 편이래. 처음으로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이 남았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중국산처럼 실패하면 이제 정말 문 닫아야 하는데. 더는 확신의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뉴스에서 특수 상자로 포장해서 온도를 잘 유지한다고 했어.
한 달 가까이 걸려 오는데도 신선도를 유지한대.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아.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릴리의 웃는 얼굴을 떠올리며 결심했습니다. 좋아, 터, 주문해줘. 얼마나 걸릴까? 이미 내가 네 목까지 주문해 두었어. 일주일 안에 도착할 거야. 터의 말에 놀라움과 고마움이 교차했습니다. 친구가 저를 믿고 미리 주문해 둔 것이었습니다. 고마워, 터. 정말 고마워. 일주일이 지났지만 한국산 달걀은 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림에 지친 저는 터에게 전화했죠. 아직 통관 중이래. 조금만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 또 3일이 지나고 드디어 기다리던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린, 도착했어. 지금 가게로 배달 중이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달걀이 저희 가게의 운명을 결정할 테니까요. 릴리도 제 긴장감을 느꼈는지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엄마, 분명 맛있는 빵을 다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배달 트럭이 도착하고 상자가 내려졌습니다. 터가 말했던 특수 포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상자 위에는 한글로 무언가 쓰여 있었고 그 옆에 영어로 대한민국 충남 아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을 때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중국산과는 달리 달걀 하나하나가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었고 껍질이 단단해 보였습니다. 하나를 들어 살펴보니 색이 균일하고 윤기가 돌았습니다. 우와, 이건 정말 달라 보이는데. 하나를 깨뜨려 보았습니다. 노른자가 탁했던 중국산과는 달리 진한 황금빛 노른자가 그릇에 담겼습니다. 비린내도 없고 오히려 신선한 향이 났습니다. 릴리, 이리 와봐. 이거 봐. 릴리가 달려와 노른자를 보더니 환호했습니다. 와, 색깔이 예뻐요. 이거로 빵 만들면 맛있겠다. 저도 아이처럼 들뜬 마음이었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실제로 빵을 구워봐야 했으니까요. 내일 아침 일찍 빵을 구워보자. 그리고 우리 단골 손님들을 초대해볼까? 릴리는 신이 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둘 다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베이커리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았거든요. 한국산 달걀을 사용해 버터롤과 크림파이, 그리고 브리오슈까지 모든 시그니처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반죽을 만드는 순간부터 달랐습니다. 한국산 달걀의 노른자가 반죽에 더해지자 색이 선명해지고 향이 더 풍부해졌습니다. 오븐에서 구워지는 동안에는 예전과 같은 고소한 향기가 가게 전체에 퍼졌습니다. 첫 번째 빵이 오븐에서 나왔을 때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한 조각을 떼어 맛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이거야. 바로 이 맛이야. 버터롤과 크림파이가 오븐에서 나오자마자 가게 안은 예전에 달콤하고 고소한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릴리는 제 옆에서 기대에 찬 눈빛으로 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빵 색깔이 예전처럼 예뻐졌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산 달걀로 만든 빵은 황금빛이 도는 갈색으로 윤기가 흘렀습니다. 중국산 달걀로 만들었을 때의 칙칙한 색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따끈한 빵 한 조각을 릴리에게 건넸습니다. 한번 맛봐 볼래? 릴리는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잠시 씹더니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엄마, 이게 우리 빵이에요. 진짜 맛있어. 아이의 순수한 반응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도 한 조각을 맛보았습니다. 부드러운 식감, 고소한 향, 그리고 달콤한 풍미까지.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나아졌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진짜 시험은 손님들이야. 가게 문을 열기 전 마지막으로 진열대를 정리했습니다. 예전처럼 빵들을 가지런히 놓고 창개는 오늘의 특별 시식회. 모든 고객님께 무료 시식을 제공합니다. 라는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제 빵의 맛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알리고 싶었거든요. 첫 손님은 마이클이었습니다. 그는 몇 주 동안 오지 않다가 오늘 처음으로 다시 나타났습니다. 아이린, 좋은 아침이야. 오늘은 무슨 특별한 날이니? 마이클의 눈에는 의심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실망을 안겨준 것이 미안했지만 이제 다시 자신 있게 빵을 권할 수 있어 기뻤습니다. 마이클,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새로운 달걀로 만든 빵이 준비되었거든요. 한번 맛봐 주실래요? 버터롤 한 조각을 접시에 담아 건넸습니다. 마이클은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이거야. 내가 알던 아이린의 빵 맛이 돌아왔네. 마이클은 평소의 2배 분량을 주문했습니다. 게다가 회사 동료들을 위한 빵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다들 내 빵을 그리워했어, 아이린. 이제 다시 매일 올게. 마이클이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캐롤 부인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들어오셨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몇 번씩 오셨는데 중국산 달걀 사건 이후로 발길을 끊으셨었죠. 아이린, 오늘 특별한 일이 있다고 해서 왔단다. 부인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크림파이 한 조각을 준비했습니다. 부인,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새로운 달걀로 만들었어요. 캐롤 부인은 빵을 한 입 드시더니 눈을 지그시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죠. 이거야. 우리가 알던 내 빵 맛이야. 어디서 이런 달걀을 구한 거니? 한국에서 왔대요, 부인. 지구 반대편에서요. 부인은 놀라움에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한국? 거기서 달걀이 여기까지 온다고? 믿기지 않는구나. 하지만 이 맛이라면 정말 특별한 달걀임에 틀림없어. 그날 오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이 회사 동료들에게 알렸고 캐롤 부인은 노인회관에 소식을 전했죠. 저녁이 되기 전에 가게는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 한국산 달걀로 만든 빵을 맛보고 싶어 했죠. 이 달걀이 정말 한국에서 온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신선할 수 있죠? 우리가 먹는 달걀이 지구 반대편에서 온 거라고 믿기지 않네. 질문이 쏟아졌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손님들이 돌아왔고 제 빵에 대한 신뢰도 회복되었으니까요. 진열대는 빠르게 비워졌고 오늘 하루 매출은 위기 전 수준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하는데 릴리가 달걀 상자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 달걀은 누가 만든 거예요? 상자를 자세히 보니 영어와 한글로 생산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충남 아산 박선우 농장이라고요. 한국에 사는 박선우라는 농장주가 만든 것 같네. 릴리야. 릴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아저씨가 우리를 도와준 거네요. 우리 빵집을 구해준 거예요. 아이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사는 제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한국 농부가 우리 가게를 구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맞아, 릴리야. 그 아저씨 덕분에 우리 가게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어. 릴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물었습니다. 엄마, 한국에 가면 우리를 도와준 농장 주인 아저씨를 만날 수 있을까요?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낯선 이에게 전하고 싶은 감사함이 가득했죠. 언젠가 꼭 감사 인사를 전하러 가자.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한 알의 달걀이 우리 가게, 아니 우리 삶을 바꿔놓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릴리 베이커리는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오랜만에 가게 앞에 줄이 늘어섰고 진열대는 빠르게 비워졌죠. 손님들이 한국산 달걀로 만든 빵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왔거든요. 아이린, 이 크림파이는 정말 특별해. 이 맛을 다시 볼 수 있어 기뻐.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제 예전처럼 매일 아침 출근길에 들르기 시작했죠. 고마워요, 마이클. 이 맛을 되찾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한국산 달걀이라고. 신기하네. 한국에 대해 잘 몰랐는데 이제 관심이 생겼어. 마이클뿐만 아니라 다른 손님들도 한국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는 범위 안에서 설명했지만 사실 저 역시 한국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죠. 그래서 인터넷으로 한국의 농업과 식품 안전 기준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되었죠. 한국은 식품 안전에 매우 엄격한 나라였고 특히 달걀 생산 과정이 철저하게 관리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충남 아산은 깨끗한 환경에서 달걀을 키우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지역 신문사의 기자가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로 위기에 처한 소규모 베이커리의 생존기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달걀로 가게를 살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인터뷰 가능할까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릴리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고 용기를 냈습니다. 물론이죠. 우리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좋겠네요. 기자는 제가 달걀 대란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이야기, 중국산 달걀의 실패, 그리고 한국산 달걀이 우리 가게를 살린 과정을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말미에 중요한 질문을 했죠. 릴리 베이커리가 이렇게 회복된 것처럼 다른 업체들도 한국산 달걀을 이용하면 도움이 될까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저희는 한국산 달걀 덕분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어요. 품질이 매우 우수하고 신선해서 제가 원하는 맛을 다시 만들 수 있었거든요. 이틀 후 지역 신문 일면에 저희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위기 속 한국산 달걀이 살린 조지아의 작은 베이커리. 사진에는 릴리와 제가 빵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기사는 빠르게 퍼졌고 더 많은 사람들이 가게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다른 도시에서도 손님들이 왔습니다. 정말 한국산 달걀로 만든 빵이 맞나요? 그 맛이 궁금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매출은 달걀 대란 이전보다도 높아졌고 인근 다른 베이커리들도 한국산 달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터는 이제 지역 베이커리들의 한국산 달걀을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중개인이 되었습니다. 아이린, 내 덕분에 내 사업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어. 고마워. 터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덕분이 아니라 한국 달걀 덕분이에요. 그리고 그걸 알려준 건 터잖아요. 그날 저녁 가게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단 한 알의 달걀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한국이란 나라가 저희에게 이렇게 큰 도움을 줄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엄마, 우리 뭔가 특별한 걸 해요. 릴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호기심에 아이를 바라봤죠. 뭘 하자는 거야, 릴리야. 한국 아저씨에게 감사하다고 편지를 써요. 그리고 우리 빵도 보내면 어떨까요? 우리를 도와준 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릴리의 제안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딸이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아이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러웠죠.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야.
아저씨, 이름이 박선우였지. 충남 아산에 사시는 박선우 농장주에게 전화를 해 정확한 주소를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릴리와 함께 감사 편지를 쓰기 시작했죠. 영어로 쓴 편지를 번역기를 통해 한국어로 옮겼습니다. 박선우님께, 저희는 미국 조지아주의 작은 베이커리 주인 아이린과 딸 릴리입니다. 당신의 달걀이 저희 가게를 살렸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릴리는 한국 국기도 그려 넣었고, 저는 특별히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쿠키를 구워 함께 포장했습니다. 국제 우편으로 보내기 전 릴리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적었죠. 언젠가 한국에 가서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패키지를 붙이고 나오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게 입구에 무언가 특별한 것을 붙이고 싶었죠. 그래서 작은 안내문을 만들었습니다. 이 빵은 한국에서 온 달걀로 구워집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즐겨주세요. 그리고 옆에는 작은 한국 국기를 그려 넣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작은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릴리 베이커리는 이제 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빵집이 되었죠. 달걀대라는 여전했지만 한국산 달걀 덕분에 저희 가게는 안정을 찾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부터 문을 열면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고, 점심 무렵이면 대부분의 빵이 팔려 나갔습니다. 아이린, 내 가게 소문이 정말 대단해. 이제는 관광객들도 찾아온다며. 캐롤 부인이 어느 날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 같아요, 부인. 어제는 뉴욕에서 왔다는 부부가 찾아오기도 했어요. 제 대답에 부인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네가 이렇게 성공하는 걸 보니 내가 다 뿌듯하구나. 내 남편이 하늘에서 널 보고 있다면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야. 부인의 말씀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꿈꿨던 모습이 이런 것이었으니까요. 작지만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베이커리. 정성을 다해 만든 빵으로 행복을 나누는 곳. 어느 날 오후 낯선 아시아 남성이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주변을 유심히 살펴보다가 제게 다가왔죠. 혹시 아이린 벨 씨인가요? 약간의 억양이 있는 영어였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아이린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남성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한글과 영어가 함께 쓰여 있었는데, 저는 한국 농림축산식품부 미국 담당 이민재 국장이라고 합니다. 귀하의 베이커리 이야기가 한국에도 알려져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가 계속 설명했죠. 박선우 씨가 받은 감사 편지와 쿠키, 그리고 지역 신문 기사가 한국 언론에도 소개되었습니다. 한국 달걀의 품질을 알린 좋은 사례로 주목받고 있어요. 정말요. 저희 이야기가 한국에서도 알려졌다고요. 이민재 국장은 태블릿을 꺼내 한국 뉴스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글자는 읽을 수 없었지만 릴리 베이커리 사진과 제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릴리와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고요. 박선우 씨가 당신의 편지에 정말 감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제 달걀이 미국의 작은 베이커리를 도왔다는 사실이 너무 기쁩니다. 언제든 한국에 오시면 농장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사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과 이렇게 마음이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꼭 박선우 씨께 저희의 진심 어린 감사를 다시 한번 전해주세요. 이민재 국장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한국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미국 시장 개척을 위한 홍보대사로 아이린 씨와 릴리를 초청하고 싶습니다. 한국을 방문해 박선우 씨의 농장도 보고
한국 식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행사에 참여해 주시겠어요? 믿을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릴리와 제가 한국을 방문한다니 상상도 못했죠. 정말인가요? 저희를 한국에 초대한다고요? 네. 모든 비용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합니다. 아이린 씨의 이야기는 한미 식품 교류의 좋은 사례니까요. 그날 저녁, 릴리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소리쳤습니다. 진짜요? 한국에 가서 박선우 아저씨를 만날 수 있어요? 엄마, 이건 정말 꿈 같은 일이에요. 릴리는 바로 세계 지도를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 충남 아산이 어디 있는지 인터넷으로 검색했죠. 엄마, 알아요. 여기가 우리를 도와준 달걀이 온 곳이에요. 릴리의 열정적인 모습에 저도 마음이 설렜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 알의 달걀에서 시작됐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작은 베이커리의 위기가 이렇게 놀라운 기회로 이어질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날 밤 가게 문을 닫은 후 릴리와 함께 앉아 한국어 기초 단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릴리는 신이 나서 반복해 읽었죠. 아이의 눈에는 호기심과 기대가 가득했어요.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위기는 항상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준다는 것을요. 달걀 대란이라는 위기가 없었다면 저희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이렇게 특별한 인연을 맺지 못했을 테니까요. 엄마, 박선우 아저씨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만나면요. 릴리의 질문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우선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자. 그리고 우리 빵도 맛보게 해드리면 어떨까? 좋아요. 우리 빵으로 박선우 아저씨를 기쁘게 해드려요. 릴리의 순수한 말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한 알의 달걀이 만든 이 작은 기적이 우리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바꿔놓았는지 새삼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산 달걀이 도착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릴리 베이커리는 활기를 되찾았고 손님들은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죠. 매일 아침 반죽을 만들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진한 황금빛 노른자를 보며 지구 반대편에서 온 작은 기적에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아이린, 오늘도 빵이 정말 맛있어. 이 달걀이 정말 한국에서 온 거 맞아? 캐롤 부인이 크림파이를 드시며 물으셨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부인, 한국 충남 아산이라는 곳에서 왔대요. 박선우라는 농장주가 생산한 달걀이라고 해요. 참 신기하네. 지구 반대편에서 온 달걀이 우리 작은 마을의 베이커리를 살리다니. 부인의 말씀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달걀 대란에 관한 뉴스가 나오고 있었고 많은 소규모 베이커리들이 문을 닫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하지만 저희는 덕분에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역 신문사에서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조지아 타임즈의 리사 파커입니다. 한국산 달걀로 가게를 살린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은데 인터뷰 가능할까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제 이야기가 다른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릴리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용기를 주었죠. 물론이죠. 저희 이야기가 도움이 된다면 기쁠 거예요. 리사 기자는 달걀 대란으로 어려움을 겪은 이야기부터 중국산 달걀의 실패, 그리고 한국산 달걀이 어떻게 저희 가게를 구했는지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릴리도 인터뷰에 참여했죠. 한국산 달걀로 만든 빵을 먹었을 때 어땠니? 정말 맛있었어요. 엄마가 예전에 만들던 빵 맛이 돌아왔어요. 저는 박선우 아저씨가 정말 고마워요. 릴리의 순수한 답변에 기자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틀 후 지역 신문 일면에 저희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달걀 대란 속 한국산 달걀이 살린 조지아의 작은 베이커리. 기사가 나간 후 가게는 더 많은 손님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인근 도시에서도 찾아왔죠. 모두 한국산 달걀로 만든 빵이 어떤 맛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아이린, 내 가게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이야. 나도 한국산 달걀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알려줄 수 있을까? 다른 베이커리 주인이 저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저는 기꺼이 터의 연락처를 알려주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터는 지역 베이커리들의 한국산 달걀을 공급하는 주요 유통업자가 되었습니다. 아이린, 내 덕분에 내 사업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어. 이제 한국산 달걀 주문이 폭주하고 있어. 터가 감사하다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죠. 내 덕분이 아니라 한국 달걀 덕분이에요. 그리고 그걸 알려준 건 터잖아요. 어느 날 아침 릴리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나 생각이 있어요. 박선우 아저씨에게 감사 편지를 쓰면 어떨까요? 릴리의 제안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이가 감사함을 표현할 줄 아는 마음을 가졌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죠.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야. 어떻게 쓸까? 그날 저녁, 릴리와 함께 편지를 썼습니다. 영어로 쓴 다음 번역기를 통해 한국어로도 옮겼죠. 편지에는 박선우 씨의 달걀이 어떻게 저희 가게를 구했는지, 그리고 저희가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진심을 담았습니다. 릴리는 편지 옆에 베이커리와 한국 쿠키를 함께 그렸고, 특별히 만든 쿠키도 함께 포장했습니다.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과자를 선택했죠. 엄마, 박선우 아저씨가 우리 편지 받으면 기뻐하실까요? 물론이지. 누군가 자신의 노력을 알아주고 감사해야 한다는 건 정말 기쁜 일이니까. 국제 우편으로 패키지를 붙이고 나오면서 가게에 특별한 것을 붙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나무 간판을 만들어 가게 문 앞에 걸었죠. 이 빵은 한국에서 온 달걀로 구워집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즐겨주세요. 옆에는 작은 한국 국기를 그려 넣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표현할 수 있는 작은 감사의 마음이었죠. 한 달이 지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에서 편지가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박선우 씨가 보낸 송을 씨 편지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어로 번역된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벨 가족에게 멀리 미국에서 보내주신 따뜻한 편지와 맛있는 쿠키 정말 감사합니다. 제 달걀이 미국의 작은 베이커리를 도왔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쁩니다. 우리 농장의 사진을 보내드립니다. 언젠가 릴리 베이커리에 방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번창하길 기원합니다. 박선우 드림. 사진 속에는 박선우 씨와 그의 가족, 그리고 달걀 농장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릴리는 사진을 보며 눈을 반짝였죠. 엄마, 박선우 아저씨가 답장을 보냈어요. 우리 사진도 걸어놓자요. 저는 박선우 씨의 사진을 가게 한쪽 벽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작은 안내문을 붙였죠. 저희 빵의 비밀, 한국 충남 아산 박선우 농장의 달걀입니다. 손님들은 사진을 보며 호기심 어린 질문을 했고, 저는 기쁘게 박선우 씨와 한국 달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렇게 저희 베이커리는 한국 문화의 작은 창구가 되어갔죠. 지역 학교에서는 릴리의 반 친구들이 견학을 오기도 했어요. 릴리는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한국 달걀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우리 빵이 맛있는 비결은 지구 반대편에서 온 특별한 달걀이에요. 달걀 대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지만 이제 더 많은 베이커리와 레스토랑들이 한국산 달걀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텔레비전 뉴스에서도
한미 식품 교류의 좋은 사례로 소개되었죠. 릴리와 저는 박선우 씨와 정기적으로 편지와 사진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릴리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저는 한국 요리책을 사서 달걀을 활용한 한국 음식도 만들어 보았죠. 엄마, 나중에 우리 크면 한국에 꼭 가보고 싶어요. 박선우 아저씨 농장도 보고 한국 빵도 먹어보고 싶어요. 그래, 릴리야. 언젠가 꼭 갈 수 있을 거야. 우리의 작은 베이커리를 구해준 그 나라를 꼭 방문하자. 한 알의 달걀이 만든 기적은 단순히 빵집을 구한 것을 넘어 저희에게 새로운 세계와 문화를 알게 해 주었어요. 위기가 오히려 더 큰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매일 아침 빵을 굽기 위해 한국산 달걀을 깰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박선우 씨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지구 반대편에 낯선 이가 보내준 한 알의 달걀이 우리 가족에게 두 번째 기회를 선물해 줬으니까요. 릴리 베이커리는 이제 단순한 빵집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선 따뜻한 인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게 되었어요. 진정한 맛의 비결은 좋은 재료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성과 마음이라는 것을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놀라운 K감동 실화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또한 저희 채널의 다른 감동적인 영상들도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만나보시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